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이해날 평생교육원 김정미 원장입니다. 날씨가 여전히나 많이 덥습니다. 휴가철이 끝나가는데 지금 다시 휴가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정말 제가 깨끗이 해결해줘서 더위도 날릴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의 고세비급, 오늘은 9강인데요. 부동산 성공 투자 비법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02-316-0000으로 전화하셔서 부동산 성공 투자하고 싶다라 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궁금하시면 더 전화하셔서 1:1 상담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02-316-0000으로 전화번호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성공 비법 9급 9강. 오늘도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 비법 부동산 고수비급 9강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는 왜 강남 아줌마인지 말씀을 드렸죠.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가 된 이유는 제가 그만큼 사고팔고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초기 좋은 닉네임을 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는 부동산을 사고 팔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고,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는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또한 그 일이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을 때, 재밌을 때 바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고 그 일들이 재밌을 때 그게 바로 자기의 적성에 맞는다고 하네요. 우리가 돈 버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이 돈 버는 것을 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시간 오늘 가져봐서 저처럼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강은 역시나 부동산 고수비급 투자 성공 부동산 특가 사례로서 저의 사례와 또한 현재 지금 이슈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동산 이슈와 부동산 투자를 접목시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가 사례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9-2강 시간에는 역시나 불붙을 지역인데, 이 불붙을 지역은 제가 막연하게 찍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정책을 따라가야 합니다. 정책과 같이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강 시간에는 요렇게 하는데 좀 화끈한 거 좀 말씀해 주세요. 꼭 집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화끈한 매물 시간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강 시간 항상 특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데, 특가 사례,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 궁금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부동산 투자 정말 어려워요. 부동산 투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정말 운이 안 따라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 따라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더딥니다. 더디고 무딥니다. 정말 우리가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라고 한다는 거는 센스가 있다는 소리죠. 센스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띄워주고 있는 부분을 내가 못 읽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만 따라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의 주관으로 하는 정말 우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충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너무 앞질러 가도 결론은 돈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질러 가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뒤따라가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앞질러 가도 큰 코 다치고 뒤따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상투 잡는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 앞질러 가고 뒤따라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시간이고, 저는 적어도 자신 있는 거는 제가 투자해서 손해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적은 있지만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결국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업해서 꼬라박은 돈을 만회할 수 있던 거는 바로
투자에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언제 치고 언제 빠지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투자 봐서도 안 되고 너무 먼저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뭐길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투자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너무 무리한 용기가 아니라 적절한 용기가 필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다 싶을 때는 누구든지 살면 뭐가 생겨요? 촉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촉을 자기 자신을 안 믿는 거예요. 이쯤에는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촉까지도 안 믿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안 믿으면 결국 남도 자기를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스스로한테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용기를 내서 이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결론은 치고 빠지고입니다. 치고 빠지고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이 시간도 용기를 내는 시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용기를 드린다면 저는 유치원을 정리가 아니에요. 유치원이 잘못된 거죠. 결론은 제가 잘못됐거나 유치원이 잘못됐거나 누구를 잘못 만났거나 전부 다 어떻게 되거나 다 뭔가가 안 되게끔 만드는 요소는 분명히 작용을 한 거죠. 그런 요소에서 제가 건강 때문에 바로 문을 닫았는데 이렇게 되면서 남은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00만 원으로 용기를 내서 결론은 강남에 정말 잘 나가는 아파트, 강변가 아파트를 사고 또 그 부분을 팔아서 제가 나중에 또 들어가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팔고 또 다른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고 지금도 분산 투자는 계속 진행 중이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 돈 있는데 내가 장사해볼까? 라는 생각보다는 장사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장사하기보다는 그 미천을 힘들이지 마세요. 나이 들면 힘들잖아요. 그 미천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시고 이 시간도 역시나 내가 정말 이 나머지 돈 정말 잘못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일단은 정책에 따라주고 제 말이 같이 맞아진다면 과감하게 용기를 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는 시간 마련해 보시겠고요. 지난주 제가 팁으로 말씀드렸을 때 월급쟁이들 언제까지 월급만 받고 지낼까라고 해서 팁을 드렸는데요. 저도 현대자동차에도 근무했었고 이렇게 월급쟁이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치원도 처음에는 월급을 받고 다녔죠. 월급을 받고 다니다가 워낙 잘하니까 원감으로 바로 승진을 시켜줬는데 그때 당시에 5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늦게 들어갔지만 늦게 입사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의 희망, 저의 꿈은 바로 뭐였냐면 또박또박 나오는 월급 가지고 뭐를 했냐면 바로 적금을 벗습니다. 적금을 붓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적금을 매월 납입을 하고 보험을 이 정도 납입하면 내가 몇 년 후에는 억을 만지는 거야? 이런 큰 희망을 갖고 적금을 또박또박 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금을 딱딱딱딱딱 붓고 그때까지는 뭐 비과세 적금 혜택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았죠. 그때는 그래도 금리가 있을 때입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향후에 마이너스 금리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의 금리를 인상시키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았죠. 결론은 금리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향후에도 경제 상황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또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적금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금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뭔가 안전장치를 해놓고 싶다. 예전에는 안정장치가 바로 적금과 보험이었는데 지금의 안정장치는 그러면 결론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요즘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뭔가를 움직인다고 해서 주말도 반납하고 결론은 끼리끼리 모여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동네 가면은 강남가의 출근성이 좋겠는데 여기 가면은 금액이 뛸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도 하고 또 강의도 들어보러 다니면서 좋은 지역에 선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 좀 야같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무조건 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적금 붓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월급 갖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여유로운 방법은 향후에는 뭐예요? 전부 월세화로 가잖아요. 월세화로 가는데 이 월세화에 부채질 해준 게 뭐예요?
세법 개정이 발표가 되었죠. 7월 28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 원래는 2016년까지 비과세이고 내년부터는 세금을 물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는 게 아니라 밀리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년에 뭐가 있어요? 내년에 바로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연장했죠. 미루었습니다. 유예를 뒀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억 이상도 전세지만 전세도 3억 이상은 세금을 물리겠다 했는데 이것까지도 다 세금을 안 물리겠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세금 낼 거를 저것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미리 2019년에는 아니라 지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매물들을 사자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후에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그 생각이 대부분의 생각이 된다 하면 일반적인 생각이 된다 하면 그 상품은 어때요? 인기가 있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만 맛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 사람이 맛있어요. 그러면 그 식당은 굉장히 인기가 있겠죠. 줄 서서 먹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나중에 월세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라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겠죠. 바로 그겁니다. 가격이 오를 거 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투자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집이 뭐 오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집의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소형이 굉장히 더 인기 끌고 지금에는 거의 25평대가 50%를 차지하는 지금 세상입니다. 그만큼 소형 평형대가 인기가 있는데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쪽방이라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선진국 사례로 봤듯이 결론은 뻔해집니다. 트렌드 이렇게 쏙닥쏙닥하고 눈치를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바로 실행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해석까지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인기 있는 매물들 지금 2018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도 세금을 안 내게끔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소규모 임대주택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위로 고령화 추세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24.3%면 20%만 넘으면 초고령사예요. 그래서 정말 생산인구가 대폭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생산인구가 주는데 요즘에 이렇잖아요. 1994년에 38.4도까지 올라갔었대요. 지금이 두 번째로 더울 때라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94년에는 제가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에어컨도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을 안 키면 못 자겠더라고요. 지금이 더 낫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그렇게 더웠나라고 오늘도 조금 신문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니까 더 더위를 많이 느끼고 아마 살이 더 쪄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이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정말 의료비도 많이 나가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켜고 에어컨 켜면 뭐 나가요? 또 전기료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화로 갈수록 생산은 못 이뤄내면서 돈만 쓸 일만 남아있다는 거죠. 돈 쓸 일만 남아있어요. 돈 쓸 일. 아이고 참 그렇죠. 돈 쓸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유롭게 뭔가를 해놔야 돼요. 연금도 따라가지 못하죠. 적금도 따라가지 못하죠. 결론은 그러니까 요즘에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부동산? 소형 평형. 월세 나올 수 있는 소형 평형들을 선호한다는 추세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나 또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죠.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가 넉넉한 수준 뭐 이렇게 다 따졌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빠듯하답니다. 지금도 빠듯하대요. 지금도 빠듯한데 위로 부모 공경하고 아래로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빠듯한 수준입니다. 이 빠듯한 수준에 있어서 뻔하잖아요. 나이를 더 많이 먹어가도 살아남는다는 건 그만큼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도 결론은 어떻게 해요?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월급쟁이까지 임대사업을 관심을 갖는다고 하니까 정말 소규모로 임대사업자들이 인기를 끌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소형 평형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평형의 주택인데
소형 평형의 아파트는 단가가 너무 세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상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시죠? 대체 상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붙어서 향후에는 더 많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에서 앞질러 간다는 거는 한 걸음만 빨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서까지도 세금을 낼 걸 예상하면서도까지도 세금보다 더 많이 버는 월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소형 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은 적어도 괜찮고 사이즈를 줄이고 월세 받는 상품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접근을 하면 가격은 올라요. 가격이 뻔히 오르는데 지금 서울에 어떻게 해요? 가격들이 아파트 가격들이 평균 5억대가 거의 넘었다고 하잖아요. 4억대가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진짜 같은 지역이라도 국지성 현상에 두드러진다는 거죠.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서울이라도 비가 안 와서 멀쩡한데 어떤 지역은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어야 할 정도로 국지성이 두드러진다는 건데 정말 지금은 어때요? 비싸도 잘 팔리는 강남이라는 얘기가 있죠. 최근에 오직하면 정부에서 잡으려고 대출도 안 해준다고 했지만 분양가를 조금 내리니까 또 대출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탄탄하니까 집은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수요자가 많은 데 들어가셔야 돼요. 미래의 어떤 그림만 그리는데 그 미래의 그림에 아파트가 많은 지역보다는 회사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강남, 용산, 성동구, 마포구 뭐 이런 지역을 대표적인 투자 지역으로 뽑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딱 들어갈 지역과 조금 나중에 들어갈 지역이 저는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 판단하셔서 미래에 될 것, 월세 조금 받으면서까지도 지금 미리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 바뀔 때 내가 소규모, 내는 소액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한 번 바뀔 때 추가적인 물건이 많이 나오면 전세가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 이것밖에 없었는데 차익 보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지역 뜬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더 많이 물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추가 공급이 적은 지역, 그 다음에 호재가 뻔히 보이는 지역, 호재가 빤히 보이는 지역이죠. 빤히 보이는 지역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땅값만 막 오른다고 해서 들어갈 필요가 아니라요. 분명한 거는 호재가 많고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탄탄한 지역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팁은 정말 국지성 지역이라도 같은 지역이라도 국지성이 따로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정말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내일부터 있는데요. 저는 여러 사람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1대1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대1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 목돈 마련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 괜찮을까라고 상담하시는 분, 소액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요즘같이 더울 때 세미나장이 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교대역 1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02-316-0000으로 많은 신청하시고요. 불불 튈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주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화끈한 매물로 다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액 투자로 정말 난 목돈 마련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요즘에 강남의 땅값들이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오르면 당연히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 주택값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양재동 매물을 해드릴 텐데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 6분입니다. 도보 6분 거리지만 기업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게 가장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대지는 19.50제곱미터고요. 이 6분 거리마저도 지금 이제 매물이 귀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지는 19.50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63.45제곱미터입니다. 3룸인데 복층에 달린 3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물입니다. 우리가
펜트하우스, 조망권, 이거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남에는 그만큼 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8m 도로, 3m 도로 코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5, 6층이라 굉장히 개방감. 그래서 영원히 나는 편안하게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시선을 뺏기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말을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월세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어서 향후에 정말 진짜 잘 샀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매물이고요. 특히 3룸이면서도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라는 게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매력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 2017년 상반기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역특구 지정을 내년 상반기에 빠르게 수립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있어서 용적률 상향을 이루어진대요. 그럼 400%에서도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지고 기본에서도 150% 정도의 인센티브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지역이 되겠죠. 양재동이 향후에 연구시설로 되기 때문에 주거선호지 굉장히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판교에 이어서 판교 2018년에 10만 명이 되죠. 강남 페이런로까지 양재 IC를 주변으로 인해서 전부 R&D 단지 조성이 되면 그만큼 고품격화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주구역입니다. 양재 화물터미널 자리에 어때요? 국토부에서 선정을 했죠. 그래서 NS 홈쇼핑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바로 하림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지하고 복합 문화시설로 꾸며진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정말 큰 호재를 써 큰 인구가 유입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은 집값이 상승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될 때마다 어때요?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오히려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입주다! 그게 아니라 착공가, 개통가, 입주가 남아있는 이런 단계일수록 중간에 한 번씩 치고 빠지고 수월한 매물이기 때문에 양재동 매물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인데요. 일단은 도보 6분이지만 8m, 4m 코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의 개방감, 공시지가가 1분 거리에 있는 것보다도 더 300만 원이나 높아요. 그럼 향후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과 또 양재천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더라고요. 양재천에서도 바로 가까운 매물이 되겠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솔솔 얘기가 나와요. 축구장 84배의 크기예요. 여의도공원 3배의 크기인데 바로 이 매물은 서초 IC에 가깝다는 거예요. 서초 IC가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되냐면 복합예술단지로서 주거 및 상업시설이 들어간다는 건데 제가 그 주변에 보니까 국공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유지가 있어서 그 다음에 구에서 하는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굉장히 빠르게 상업시설로 변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지하로 가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로 가면 지상에 바로 서초 IC 부근에는 이렇게 상업시설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로 가는데 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상업시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서초 IC, 양재 IC 부분의 양재동은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높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거기다가 이렇게 3베이에다가 3룸에다가 화장실도 2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고요. 지금 현재만으로도 그 주변에 20년 된 3룸도 어떻게 되냐면 4억 4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 매물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3억 5천 정도 됐고요. 특히 1층, 그 5층에도 발코니가 있고 양쪽에 방이 있으면서 가운데 거실이 있고요. 굉장히 옷장, 이불장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어주고 빌트인 냉장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가 잠을 자면서 회사 일도 좀 볼 수 있어. 이러신 분들 선택하시면 더 좋아요. 복층이라서. 위에 공간만 해도 8평이 넘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일 보다가 아래에서 막 밥 먹고 이러다가 위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아래에서 막 신혼생활 하다가 위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예요.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로 놓으시는 3억 3천만 원 예상.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3억 5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월세로 받고 싶은 분들 더 많이 선호해 주시면 좋을 듯해요. 월세가 150만 원 예상할 수 있고 신혼부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세시는 2천만 원 예상, 월세시는 1억 700만 원 예상이고 내 자녀한테 좀 뭔가 편안한 공간 마련해 주고 싶다. 선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화번호 02-316-0000로 전화주세요. 02-316-0000로 전화주시면 1:1 상담을 해드립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기 좋은 김정미 원장이었습니다.